오늘은 이제 내 사주 자식운 복이라는 주제 가지고 얘기해보는데, 신해담님이 무식상은 자식운을 어떻게 보나요? 라고 그래요. 알려줘요? 알려줘요? 신해담님 사주 한번 꺼내놓고 얘기해볼까요? 신해담님 생일을 오픈해보세요. 본인 사주 가지고 얘기해드릴게요. 이 사주 질문이 이제 이거였죠. 신해담님 질문이 무식상 사주는 어떻게 해석하나요? 라고 그랬죠. 무식상 사주. 자, 물론 이게 이제 질문이 간단한 질문 같지만 광범위한 질문이에요. 특정한 하나의 규정된 질문이 아니고 식상이라는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죠? 그 다양성 속에서 딱 두 가지 집어서 얘기할게요. 식상이 갖고 있는 팔자, 그러니까 사주 8글자 안에 식상의 개념이 뭐냐면, 첫 번째가 여자 사주는 자녀, 그죠? 자녀. 두 번째는 이제 내가 하려고 한 행위적 개념이거든요. 행위라는 자체는 물론 말도 될 수 있고, 손발짓 할 수 있는 여지. 그러니까 일간이 1차적인 동작. 그 1차적인 동작은 손을 내미는 것도 동작이고, 발을 내미는 것도 동작이고, 말을 꺼내는 것도 동작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관점.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자녀라는 관점과 하나의 1차적인 동작적 관점.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겠죠. 일단 식상이 없다. 그럼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지장간에 있으면 지장간의 것도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장간에 있는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면 사실 지장간 자체의 존재 개념 자체가 제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작용으로 나온다는 것은 한계성이 있어요. 껍데기 안에. 그러니까 그 특정한 운이 왔을 때 꺼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지금 지장간 안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장간 안에 있는 거를 있다고 개수까지 세어가면서 있다는 존재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실제 그건 없는 거나 다름없이 얘기하는 게 맞아요.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항상 감춰져 있기 때문에 작용력 자체는 특정한 운이 오지 않으면 그게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왜? 껍데기가 우선일 수 있죠. 껍데기 자체, 껍데기로 쌓여있는 자체가, 껍데기라는 건 지지의 어떤 정기 개념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하지만 자, 이 사주를 보면 어떻게 되나요? 신묘 일주고 구성적으로 목, 화, 토, 금, 수가 없죠. 수기운이 없다. 자, 특히 이 신금일간, 수월에 태어난 신금일간 입장에서 본다라면 수기운은 간절하죠. 간절하죠. 수기운은 곧 신금은 어디에서? 자기 모습이 새롭게 태어나는 곳이 어디예요? 수라는 환경이죠. 수라는 환경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공간이 주어지는데, 수라는 공간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건 이제 천간에서 여기서 특히 이제 40에 임수가 와서 나름대로 뜻을 품었으나, 여기 병신합돼 갖고 기운이 생겼다 이렇게 하면 골치 아파요. 일단은 여기 물론 이때는 많이 작용력이 나왔겠죠. 실질적 작용이 아니라 항상 천간의 기운은 작용력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뭔가 자리를 잡는 시간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면 뭔가 자리 잡다 말고 자렸다 말고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겠죠. 하지만 세운에서, 예를 들어서 세운에서 해자축으로 흘러갈 때는 나름대로 수의 기운을 끌어안고 있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지근하면 또 사라져버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유지제라는 자체를 볼 때는 그 유지 힘이 작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없는 자체를 본다라면은 신금이 어떤 게 불편, 이 신금 일간 입장에서 얘기한다라면, 내 자신이, 일간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어떤 변화를 하고 싶은데, 변화를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수기운인데, 그 수기운이 없기 때문에 변화를 하고 싶어도 변화가 잘 안 된다, 더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세상 살면서 변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변화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어느 공간에 있다가 빠져나가서 새로운 공간으로 가는 것도 변화거든요. 직장 A라는 직장을 다니다가 B라는 직장 옮길 때도 변화거든요. 그 변화라는 자체가 곧 삶에 있어서 굉장한 중요한, 모든 사람에게는 그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근데 변화는 하되 내가 원하는 방향성의 변화가 아닌 엉뚱한 변화로서 변화를 주는 거는 결국 어떻게 돼요? 그게 변화가 아니라 고통이 되어버릴 수 있죠. 변화가 아니라 고통이 되어버려요. 내가 원치 않는 변화를 계속 가지고 간다는 거거든요. 이 자체가 이 사주의 가장 일종의 신금일간이기 때문에 겪어야 될 수가 없는, 식상이 없는 걸, 그 식상이라는 자체가 일간마다 틀리겠죠. 만약 이 사주가 기토일간이 식상이 없다, 금이 없다라고 한다면 또 틀리죠. 또 틀려요.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상이라는 자체 하나로서 얘기하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공통적인 개념이 뭐냐면 자녀고, 공통적인 개념이 내 행위적 개념을 두 가지를 얘기했지만 이 사주에는 신금일간이기 때문에 겪어야 될 식상 없는 거의 고통적 개념을 얘기한 겁니다. 네, 스스로도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화를 못하고 엉뚱한 방향 고통 맞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피드백 감사드립니다. 자, 이런 부분이 바로 이제 이 사주가 느끼는 식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주에 특화된 걸 얘기를 했고요. 자, 두 번째는 누구나 다 똑같은 식상의 개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녀고 내가 어떤 일에 대한 행위적 개념인데, 자, 자녀가 드러나 있지 않다라는 건 실질적으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를 내가 끌어안고 오랫동안 내 곁에 둘 수 있는 자녀가 아니라는 거하고 같아요. 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또 내가 없으니까, 더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없으면 더 갖고 싶어요. 명품 시계 없으면, 명품백 없으면 갖고 싶죠. 가지면 안 갖고 다녀요, 잘. 몇 달 동안 뻔질나게 들고 다니다가 시간 지나면 그거 재미없죠. 툭 던지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없으면 갖고 싶고 가지면 귀찮고, 명품 시계 차고 싶었는데 막상 차니까 이 손이 너무 무거운 거야. 귀찮은 거야. 벗어버리죠. 똑같아요. 자녀가 내 곁에 없으면 내 곁에 두고 싶어서 죽겠는데, 이 옆에 두면 계속 부딪히는 거지. 저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저짓하고 있지? 아까 내 속에 있는 모습으로, 내 속에 있다라는 것은, 내 속에 있다라는 건 내 모습에서 그대로 비춰서 보려고 하는 거야. 자녀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냥 멀리서 팔짱 끼고 관조하는 구경꾼의 모습으로 자녀를 쳐다보는 게 자녀와의 관계가 좋고 행복한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내 사주 안에 있어도, 만약에 식상이 있다 하더라도 불편성이 있을 수 있어요. 있다고 해서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있어도 어떻게 있느냐. 근데 없어요. 없는데도 불편하면 이거는 더 불편한 거예요. 2배 더 불편한 거죠. 있는데 옆에서 귀찮다 그러면 막 싸우는데 또 없으면 바로 끌어당기고 있어야 돼요. 안 보면 불안하거든. 싸우면서 불안하니까 끌어안고 있어야 돼. 이런 사주는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은 거죠. 만약에 싸우면 그냥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살았으면 좋겠는 거지. 이게 차원이 달라요. 정도의 차이라는 건 있어요. 뭐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행위적인 개념에서 생각은 많고 행동은 떨어지고, 그게 이제 식상. 이렇게 일종의 말하자면 행동이라는 자체는 이제 말도 되고요. 또 내 손발이 나가는 것도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밥은 먹고 집에서 식사를 하고 식탁 위에 밥그릇 널려 있고 반찬통 널려 있는데 밥 먹으니까 일단은 좀 쉬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널브러 놨단 말이에요. 이제 생각은 이미 생각으로는 다 치웠는데, 생각은 다 치웠어요. 근데 머릿속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저거 지금 냉장고 속에 집어넣어야 되고, 설거지통에 설거지해야 되고, 생각은 이미 다 치웠어요. 근데, 그러니까, 손발은 계속 가만히 있으면서 머릿속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안 움직이면서. 그게 이제 행동적인 부분이 느린 거고, 주로 생각만 하고 행동이 느린 거. 그게 식상이 없는 사람의 생각. 그러니까 색상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이제 그런 부분이죠. 식상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행동은 안 나가고, 입이 가장 쉬우니까 입으로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식상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런 부분입니다. 뭐 이걸로 안 나타나면 다른 걸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소영님, 지금 그 상태 식탁 치워야 되는데. 아이고, 참. 어찌 보면 여자들의 저 모습이 저는 어찌 보면 귀엽더라고요. 식탁 딱 널브러져 있는 게 남자들 보면 좀 저기해 볼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냥 그게 귀여운 모습이라고 보기도 해요. 약간 때로는 여자들이 거드름? 게으름? 피우는 것도 어찌 보면 때로는 그 뭐라고 그러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너무 깔끔 떠는 것보다 좀 이렇게 거드름 피우는 것도 그냥 귀여워 보이고 이뻐 보일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매번 그런 건 좀 그렇게 지저분해 보이겠지만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거드름 떨면서 널어져 놓고 이러는 것도 그냥 이뻐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터담수다님은 소영님 남편 뭐예요? 난 내가 다 치우는데. 그렇죠. 그렇죠. 저도 무식상이라 생각만 많아서 행동으로 바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 아, 그래요. 노력은 하고 있다. 그래요. 운정만, 저는 제법 많게끔. 역시, 예. 역시 운정맘님 다 와요. 남편은 지금 코 골고 있대요. 코 골고. 그래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게 이소영님처럼 그렇게 이제 여성분들이 그렇게 밥을 먹고 널브러져 이게 식탁 위에 반찬 널어놓고 밥그릇 널어놓은 것도 그냥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뭐 사람이 그렇게 뭐 편하게 여유있게 살아야지. 막 먹자마자 막 이러는 것도 좀 어떻게 야박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그냥 이렇게 밥상 널브러 놓고 이렇게 텔레비전도 보고 하던 일도 하고 그게 여유 있는 삶이 아닌가.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싫은 사람도 있겠지만. 자, 오늘 이제 신혜담님 사주를 가지고 무식상에 대한 얘기를 포함해서 자녀 관련 얘기로 잠깐 언급해 봤습니다. 네, 신혜담님. 잔소리 줄이고 먼발치에서 기원하며 자식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 어차피 신혜담님 거 봤으니까 좀 더 볼게요. 신혜담님 자녀 본인이 조금 잔소리 많이 하는지 두 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신혜담님이 잔소리를 좀 많이 하는 자녀, 그 자녀 한번 생일을 한번 올려주세요. 보니까 제가 비교해서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어차피 꺼내서 봤으니까 피드백도 주시고 이렇게 제가 사주를 보면 피드백 주시면 제가 이제 왜냐면 제가 일방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막 몰고 갈 수 없어요. 피드백 줘야만 얘기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어차피 사주가 이런 특성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 다른 방향성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주가 이 방향이 아니면 다른 방향의 개념 가지고 또 집어서 얘기할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대화가 되는 거지. 사주라는 게 일방적으로 무조건 있잖아요. 막 몰아가듯이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신혜는 생률을 자녀 둘 중에 한번 뭔가 잔소리를 특히 많이 하는 자녀 생일을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본인과하고 겸해서 본인 팔자에 들어있는 자녀와 자녀 입장에서 엄마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자녀 입장에서 아니면 뭐 잔소리가 아니라 그냥 나름대로 그냥 이 딸은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자녀 생일을 올려보세요. 그런 부분이 묘미가 있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자녀와
엄마가 생각하는 자녀가 생각하는 엄마의 모습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좀 어찌 보면은 이런 부분이 신통방통하게 잘 맞아떨어지는 형태도 있습니다. 99년 8월 25일 25일 오신 그래요. 좋습니다. 이 자녀 괜찮네. 일단 신월에 태어난 기토일간이고 임수가 떠 있잖아요. 그죠? 이 겁살 기운이라서 이 겁살 관련된 직업성만 잘 가지고 간다면 나름 자기 능력을 가지고 기술성이나 능력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는 여지를 좀 갖고 있죠. 현재 대운이 지살대운이니까 잘 풀어가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지살대운 접목했구나. 천살에서 지살로 넘어왔네요. 괜찮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괜찮죠? 지살대운에 이 지살 자체가 괜찮죠? 그죠? 앞으로 대운 흐름도 좋고요. 괜찮네요. 일단 사주 자체로 잠깐 언급을 해봤고요. 사주 갖고 있는 특징을, 물론 이제 경오시라는 자체가 이제 나이자 먹어가면 요 시기 때는 조금 변화가 올 수는 있지만,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간다면 뭐 이 변화도 크게 나쁘게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기토가 월간에서 임수를 만났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제 이 기토가 임수를 보는 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기토탁임 그래가지고 아주 이상하게 얘기하죠. 이 사주가 기토탁임 이렇게 아주 뭐 그야말로 아주 뭐 이상한 사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에게 아주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기토탁임이라는 거 믿고 있는 사람은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기토탁임은 없습니다. 그냥 쓸데없는 어떤 중국책에서 해대는 쓸데없는 말의 언어에 불과한 얘기고 말기술에 불과한 얘기고요. 말도 안 되는 논리고요. 기토가 임수 보는 거 극히 좋은 걸 얘기합니다. 기토탁임은 기임탁수 우리 신뢰사님이 기임탁수 말도 안 되는 논리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원래 기토는 임수를 만나야 되고 임수는 기토를 만나야 돼요. 서로가 굉장한 상생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를 아주 안 좋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제가 강조하고 있거든요. 절대 이렇게 보지 마라. 이거는 중국 고서에서 중국책 자체가 아주 쓰레기책이 너무 많아요. 내용적으로도 제가 전번에도 몇 가지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면 뭐 이 사주 갖고 있는 제가 만약에 기토탁임을 살봤을 때 아주 안 좋게 얘기했겠죠. 처음 보자마자 이 사주 웃기는 사주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 사주 참 이거 많이 어렵겠네 힘들겠네요. 아주 안 좋은 사주 그나마 겁살이고 이러니까 아주 안 좋겠네요. 이런 쪽으로 얘기하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 보자마자 기토가 월간에서 임수를 봤다는 건 그게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적으로 자기의 직업성을 찾지 못했다 하더라도 난 언젠가는 제가 직업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월간에 임수가 떠 있다는 거는 월간 임수는 특히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중요한 자리거든요. 자, 이 사주가 기토가 임수, 이 아버지 자리는 좋죠. 그렇잖아요. 아버지 자리는 좋다라는 거는 이제 이게 있어. 이 기토가 떠있기 때문에, 이게 월간, 연에 떠있기 때문에 약간 요 부분 가지고 해석할 필요가 있지만, 하지만 아버지 자리는 좋은 자리예요. 이 사주 자체 입장에서 본다라면. 근데 기토일간이 신월에 태어났죠. 이 신월 자체가 애매모호한 부분은 없잖아요. 하지만 뭡니까? 신월에 떠오른 임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자리에 떠오른 임수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엄마 같은 아버지일 수 있고 아버지 같은 엄마일 수 있어요. 이 부분이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물어봐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임수가 아버지일 수도 있고 엄마 같은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임수라는 임수가 신금의 장생의 형태를 장생지에 앉아있기 때문에 신금에서 튀어 올라온 엄마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자리에서 올라온 엄마일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아버지가 엄마 자리에 올라 앉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해석이 실제로 이제 이건 검증을 해봐야 돼요. 물어봐서 얘기를 해야 돼요. 하지만 이 사주 입장에서는 이제 그래서 어떤 아버지 자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얘기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 두 개, 신과 이 자리가 엄마를 보는 각도를 어떻게 보느냐. 이걸 내가 아버지를 물어본 이유가 이거에 의해서 엄마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엄마 자리 자체가 겁살이기 때문에 결코 엄마 자리에서 오랫동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어요. 오래 있을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뭐 떠났든 뭐든 그건 상관없이 어쨌든
저 기운, 겁살이라는 기운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 자리 오랫동안 붙어있는 자체가, 만약에 오랫동안 붙어있으면 자기 건강적인 부분이 문제가 된다든지, 자기 직업적인 부분이 문제가 된다든지,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그러니까 머무르는 자체가, 예를 들어서, 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겁살을 맞는 적절한 직업성을 찾아가지 않은 부모 곁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원래는 떠나게 돼 있다. 떠나지 않으면 최적절한 형태의 직업성을 유지하면서 부모 자리에 있는 건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사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엄마는 어디에 있어요? 일단 위치로 봤을 때 엄마는 시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사주가 볼 때 엄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애기 같은 엄마죠. 그렇죠? 자녀인, 이제 일단 편이지만 엄마의 모습이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애기 같은 엄마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체가 오히려 더 성숙된 엄마, 내가 오히려 엄마를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자녀가 생각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오히려 이제 엄마를 좀 더 애처럼 본다든지. 그렇죠? 뭔가 좀, 엄마지만 뭐라고 생각합니까? 좀 때론 철없는 엄마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사주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래서 오히려 이제 때로는 안타깝게 본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자녀, 이 딸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사주에서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사실은 이사주가 지금 어찌 보면 이 유금이라는 자체가, 자녀 자리의 유금이잖아요. 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자녀가 사실은 이 자녀가 옆에 있어야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있어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엄마 입장에서는 자녀를 밖으로 내보내는 거를 부딪히니까 어쩔 수 없이 내보낼 수 있고, 이 자녀가 오히려 좀 독립성이 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튀어나가는 거지. 말하자면 어떻게 되죠? 신금이 유에 있다는 건 사실은 필요한 자녀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자녀예요. 요 부분이 이사주의 이제 아이러니가 돼요. 그렇지만 같이 있으면 부딪혀요. 요게 이제 이사주에서 자녀와의 어떤 거예요? 이게 이제 뭐라고 표현합니까? 애증의 형태가 드러나는 거죠. 애증의 형태. 근데 자녀가 어떤 자녀예요? 냉정하죠. 이 자녀가 냉정하기 때문에 끌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되는 거지. 이사주는 부딪히고 그래서 티격태격 하면서라도 사실은 어떻게 돼요? 티격태격 하면서 뭔가 좀 애가 다소곳하면 그래도 끌어안고 있고 싶을 수 있는데 티격태격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런 형태의 유시이기 때문에 뭔가 내 곁에 있었을 때 내가 좀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여진입니다. 뭐 어차피 떨어져 나갔다고 그러니까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떨어진 자체에 대해서 인정할 뿐인 거지,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면 계속 끌어안고 싶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주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무튼 자, 부모 자식 이런 구조적인 부분은 애증의 형태를 띠면서 따님이 좀 냉정한 편이에요. 냉정한 편이에요, 따님이.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는 끌어안고 싶어도 냉정한 딸이기 때문에 인정해줄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따님이 그럴 거예요. 시집 가가지고, 아마 자기 닮은 딸을 낳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에 대한 이해심이 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지 닮은 딸을 낳아가지고, 엄마가 이랬구나. 대개 이제 딸들은 그렇다잖아요. 특히 이제 이 따님이 그럴 수 있어요. 딸들은 원래 이제 시집가고 자녀 낳아보면 엄마를 이해한다 그러는데, 대부분이 다 그렇게 되는데, 특히 이 따님은 더더욱 그런, 그런데 또 이제 엄마 마음을 이해하면서 또 이제 친정 와가지고 며칠 있으면 또 엄마하고 또 부딪혀요. 그게 이제, 어쩔 수 없죠. 이 사주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신인원님이 이성적으로 키웠더니 이성적으로 키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원래 이 사주가 냉정해요. 본인이 이성적으로 키웠기 내 탓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본인 탓이 1도 없어요. 이 사주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애정 끌어안고 키웠어도 이 사주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냉정해요. 그건 이 사주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탓하지 마세요. 그래요. 신혜다님, 자녀. 지금 현재 떨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잘하고 계시고요. 그게 바로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두터워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제 일종의 이제 그 팔자에 써 있는 천명의 하늘의 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내려준 명령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기운을 어기면서 한다. 자, 이 사주가 다시 한번 보면 이 사주가 지금 이 신내담님께서 따님을 끌어안고 산다. 계속 곁에 두고 산다. 이거는 하늘에 사지 말라는 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늘에 사지 말라고 얘기한 거. 지금 저는 얘기하는 거는 본인이 어떻게 사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저는 하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자에 써 있는 건 하늘의 뜻이에요. 그 하늘의 뜻을 얘기하는 거고, 그 하늘의 뜻에 대한 부분을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해석해주고 있는데, 본인이 만약 따님을 끌어안고 산다 그러면 하늘의 뜻을 거역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 하늘의 뜻을 말하자면, 같이 이제 하늘의 뜻, 그러니까 자꾸 내가 목사 같은 느낌이 드네. 미십니까? 자, 갑자기 하늘의 뜻 하니까 목사. 그래서 내가 내 곁에 있지 않아야 될 거를 내 욕심에 의해서 내 곁에 끌어안고 있다라는 거는 욕심을 갖지 않아야 될 욕심을 채우고 있는 거죠. 갖지 않아야 될 욕심을 내 곁에 채웠다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 결국 갖지 못할 것 너 가져. 괴로우면서도 갖고 있잖아요. 가져 라고 인정해줘요. 그러면서 뭘 뺏어가요? 더 큰 걸 뺏어가요. 본인의 건강을 뺏어가거나 아니면 본인에게 소중한 돈을 뺏어가거나 아니면 남편을 뺏어가거나 배려력을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마라. 그래서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라는 말이 여기에 있는 거죠. 믿습니까? 이게 참 우주의 원리, 인간의 법칙, 규칙. 이게 이제 이 사주를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우주의 어떤 이치라는 거는요, 그냥 이게 이렇게 그냥 아무런 작용이 없어 보이는데 인생 사는 자체가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갖지 않아야 될 걸 가지면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참 그래서 느끼는 게 무섭다라는 걸 느끼죠. 그러니까 누가 벌 주지 않아도 알아서 벌을 받아요. 그래서 죄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러 그 사람을 미워할 것도 없어요. 알아서 벌 받아요. 알아서 벌 받게 돼 있어요. 비난해서 벌 받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욕하니까 저 사람 벌 받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우주의 원칙은 그렇지 않더라. 자, 죄 짓는 사람들이
누가 자기 자신이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 벌받는 게, 가장 먼저 벌받는 게 뭔지 알아요? 잠잘 때 편히 못 잡니다. 불편해요, 잠자리가. 그게 인간이에요. 잠자리가 불편하게 돼 있어요. 아니, 그것도 이제 편안하게 자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잠재적 에너지라는 건 있어요. 자기 행위에 대한 잠재적 에너지가 자기가 발 뻗고 잔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에너지는 계속 커가고 있죠. 스스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최소한 발 뻗고 잠을 못 잔다는 건 반성의 시간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뭐래도 받아요? 하다못해 네 죄를 사하노라 라는 시간이 주어질 수가 있어요. 하다못해 깜빵이라도 보내서 죄를 사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죄마저도 모르고 산다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그러니까 죄 지은 놈 발 뻗고 잠 잘 자더라 정말로 그러면 그건 죄도 모르고 사는 거잖아요. 그건 하루아침에 어디 날아갈 주머니 날아가요. 어느 시점에는 지한테 잘못되지 않으면 누구한테 잘못돼요? 자기 자손한테도 잘못되게 되어 있어요. 지한테 계속 지는 어떤 전생에서 많은 좋은 업을 지어서 지 자체는 전혀 그런 걸 모르고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가 잘못 만들어 놓은 행위는 결국 누구에 내려간다고요? 지 자손대에 내려갑니다. 100% 이건 틀림이 없어요. 자손대에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죄졌다고 내가 사람 미워하는 건 내가 힘들잖아요.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 자체로서 그 마음을 냈다는 자체가 내가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안 미워해도 알아서 벌 받아요. 아무튼 제가 뭐 이사주 놓고 이상한 소리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주어진 거 이게 준 거는 받지만 주어지지 않은 걸 끌어안고 가는 건 결코 그로 인한 뭐라고 합니까? 더 소중한 거를 내주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